오늘은 석재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면이 있습니다. 돌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면상 단면으로 보면 요것도 돌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이 되겠죠. 콘크리트가 있고 여기에 몰탈이 있을 거고, 이게 석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석재가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두껍석이고, 두껍석의 두께를 써주죠. 20이든 30이든 50이든 두껍석 있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지정석재 마감. 지정석재 마감이라는 건 이 석재를 이제 나중에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T 두께 20 또는 30, T20자를 쓸 수도 있고 T30자를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께도 하나만 써주는 거죠. 그래서 T30 지정석재 마감, 아니면 T30 화강석 마감이라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 디테일이 만들어질까요? 여기 보면 실제로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고요. 이런데 물 끊기가 필요하면 물 끊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앵글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는 또 앵글이 있고, 이렇게 촉이 있고, 이런 식의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앵커, 이렇게 디테일을 그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어떤 디테일이냐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앵커가 들어가고, 이렇게 앵글이 또 들어갑니다. 앵글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앵글과 돌을 바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폭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촉을 하는, 여기 나사를 받겠죠. 이런 식의 디테일로 여기 돌에다가 이렇게, 돌이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파이게 됩니다. 이렇게 파여가지고 실제로 이런 디테일이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저도 이제 건축을 처음에 하면서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풀어나갈까가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앵글을 써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이제 디테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시공을 했냐면, 그냥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철판을 가지고, 철사를 가지고 여기다 본드를 떡칠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떡칠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그려준 대로 도면을 마감을 안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할까?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화단 쪽이었습니다. 화단 쪽.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돈을 써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단이기 때문에 뭐 여기 뭐 풀이 이렇게 나누고 하면 여기에 뭐 실제로 뭐가 와서 부딪힐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실제 시공하고 설계하고는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연차일 때 왜 현장 가서 욕을 먹냐면 이 현장 시공 상황을 모르고 현장 시공을 모르고 설계를 한다 하는 걸로 이제 현장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차가 쌓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면 좀 더 먼저 이 현장 시공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겠지만 현장 시공과 설계는 좀 다릅니다. 설계상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디테일을 이렇게 그려놓죠. 그러면 이걸 반영해서 현장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에 이 돌업자들은 돌 석재 시공업자들은 샵을 그리게 됩니다. 샵 도면을 그립니다. 샵 드로잉을 그립니다. 그래서 샵 드로잉을 감리한테 승인을 받게 되죠. 감리 승인. 이게 과하게 설계가 됐다 그러면 그 시공하는 분들이 샵을 통해서 요거를 좀 다시 과하지 않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설계와 설계 견적과 시공 견적을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설계 견적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공을 하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설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 견적을 좀 더 잡아 놓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돌이 뭐 여기 하나씩만 들어가도 되는, 이게 촉이 하나씩만 앵글이 4개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려가 된다 그러면 앵글을 뭐 3개를 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견적을 더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공을 하면서 그 견적과 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재료비와 노무비로 봤을 때, 노무비, 그러니까 사람 품으로 봤을 때 이게 설계했던 것보다 재료비는 많이 들지만 노무비가 적게 든다 해서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샵 드로잉을 통해 가지고 같은 단가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설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견적가를 이제 품을 좀 더 잡아 놓는 그런 것도 노하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설계가 시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20년 이상 이 설계를 해 봤지만 시공 현장에 그렇게 나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공을 현장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고 설계를 하면서 시공과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모른다고 해서 뭐 기죽을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공부는 해야겠지만 시공 현장과 설계가 보는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설계 입장에서는 이 설계를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헤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라 라고 뭐 주기를 달든 이렇게 해 놓는 그것이 이제 설계 입장에서의 도면을 건축을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